안녕하십니까. 액션TV 조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문화, 자동차 경주, 자동차 스포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부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대학원 문화학과 이승권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국제 자동차 경주장에 근무하고 있는 전남개발공사 KIC 사업단 윤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역 카레이서로 활동하고 있는 김효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ASA 휠을 만들고 있는 대표 이동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교수님, 우리 자동차가 우리 실생활에 정말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진국처럼 자동차 문화 또는 자동차 모터스포츠 산업 또는 여러 가지 자동차 관련한 이 범주가 사실은 굉장히 축소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좀 큰 의미에서 자동차 문화라는 어떤 것입니까? 이 자동차 문화라는 것이 현재 저희들에게 생활화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라는 것은 즐길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변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대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자동차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그런 단계까지는 되지 못하고 도구로서의 자동차 이 정도 수준이 아닌가 해서 안타깝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자동차 문화는 상당히 좀 생경하잖아요. 낯설기도 하고. 이 문화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뭐 선진국 사례나 이런 걸 쉽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접근해 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문화라고 한다면 동네 한쪽에서 모여가지고 자동차 경주, 뭐 1km, 2km, 아니면 뭐 코너링 연습을 한다든지, 뭐 여자들끼리만 하는데 이렇게 좀 규칙을 정한 다음에 시민들이 축제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면 자동차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네나 마을에서 그냥 자동차를 가지고 즐기는 거죠. 놀이도 하고. 그렇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것이 좀 더 나아가면 우리 카레에서 계시지만 경주 대회로 가는 거고, 또 이제 F1이라는 뭐 축구로 말하면 월드컵 경기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건데, 우리 윤 팀장님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문화 수준은 어느 정도인 것입니까? 그 수준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각 국가마다 이렇게 좀 특성이 있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모터스포츠가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좀 놀 수 있어야 된다. 즐긴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방법으로 좀 자동차를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된다. 뭐 차를 내가 꾸미기도 하고, 그 차를 가지고 제가 뭐 테스트도 좀 해보고, 즐기는, 가볍게 놀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차원의 좀 생각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뭐 자동차를 가지고 논다는 개념으로 가면 이건 재산, 중요한 뭐 이런 부분들이 과시용 뭐 그렇기 때문에 심하잖아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가기는 아직 조금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면은 있으나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 변화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에 자동차를 만들 때 이걸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하나의 제조업으로 보고 이건 국가 발전의 어떤 중요한 수단으로 지금까지 봤던 경제의 것이고, 원동력 수준. 그래서 이건 국가 발전의 중요한 하나의 산업 정책이었는데 이게 가면서 이게 자동차를 가지고 이걸 이제 스포츠 문화로 모터 스포츠 문화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넘어가고 있고, 기성세대들은 이건 자동차는 이게 산업이고 제조업이다 여기에다가 딱 막혀져 있지 않느냐. 그렇죠. 지금 현재 현실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저희가 뭐 3만 불, 4만 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게 그 말씀이죠. 넘어가면서 이제 더 발전할 수 있잖아요. 만불 시대에는 사람이 등산이나 이런 거 낚시를 한다는 거죠. 2만 불 시대에는 사람이 이제 골프를 치고 3만 불 시대에 들어와야 사람들이 모터 스포츠를 즐긴다는 거죠. 이제 4만 불로 가면은 이제 승마나 뭐 요트 이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3만 불 시대에 들어와서 이 때문에 이제 지금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바닥이 됐지 않느냐. 그래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 모터 스포츠 산업을 좀 발전시키고 자동차 문화를 발전시켜야 되느냐 하는 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카레이서 특히 김용현 카레이서 같은 경우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제가 이제 이 카 레이싱 시작한 한 13년 정도 여기 됐어요. 아직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아주 젊어 보이는데 13년 됐어요. 네, 13년 정도 됐는데 나이 많이 먹었어요. 경주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 예, 그때는 뭐 우리나라에 서킷이 한 개밖에 없었고 굉장히 저기 한 개가 어디지? 영인이었어요. 네, 영인 한 개밖에 없었고 네, 그 한번 타러 가려면 굉장히 먼 거리를 뭐또 왔다 갔다 해주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렇겠네요. 지금에 와서 비교를 해보면 이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예. 그 10 몇 년 전보다 지금은 훨씬 더 수준이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현재 많이 올라와서 가까운 곳에 서킷도 지금 생겼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 동호인들 모여서 같이 가서 예. 주행도 해볼 수 있는 예. 네, 그런 체험을 해보고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스포츠를 하게 되면은 엘리트 스포츠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국가대표들한테 많은 돈을 투입시켜서 엘리트 스포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모든 분야를 근데 지금 이제 많이 그렇게 내려가서 했죠. 각 동네마다 체육관 생기고 뭐 생활체육. 네, 생활체육 그래가지고 뭐 축구장, 야구장도 또 동네에 예. 많이 생겨가지고 하는 예. 시기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 모터 스포츠 자체가 예. 옛날 엘리트처럼 예. 몇 군데 정해서 지금 엘리트들만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동네마다 조금 그 레이싱을 즐길 수 있는 좀 소규모의 어떤 그 구장들이 좀 있어서 예. 그걸 동네에서 많이 즐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현재 시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과도기적인 부분인데요. 이제 이게 예. 조금 제도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예. 체계적으로 예. 지금 단계에서는 예. 좀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뭐 동호인들 굉장히 많이 있는 그 예. 동호인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소규모의 그런 어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예. 사실은 이제 어떤 개인이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음. 각 지역마다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들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지면 예. 다음으로 이제 세워져 있는 경기장이나 속 작은 규모의 경기장들이 또 생길 거고 예. 또 이제 저희처럼 F1급 가장 예. 높은 단계의 경기장이 예. 그런 대중화된 상태에서 드라이버들이 올라옴으로써 예. 저희 경기장에서 이제 기본적인 대회도 하고 이러는 예.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예. 지금 현재 그런 좀 제도적인 정비나 예.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게 제도적인 정비가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기성세대들의 마인드가 문제일까요? 둘 다 뭐 겸해야 되겠죠. 우리 이게 생각- 레이싱하는 친구들을 조금 좀 뭐 동네에서 이렇게 좀 그런 친구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기성세대들의 마인드의 또 변화도 좀 바꿔야 중요할 되겠죠. 예. 그 팀장님 말씀과 덧붙여가지고 저희 나라에 뭐 축제가 수천 곳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요. 크게 이루어지는데 그쪽에 또 다른 즐길 거리를 가지고 있는 모터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는 않은데 예. 그런 정도만 몇 군데만 해서 활성화된다면 앞으로 이게 확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이게 축제에 딸린 또 다른 모터 레이싱 심플한 뭐 이런 걸 좀 만드는데 노력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한 250여 군데에 레이싱 그 할 수가 있는 곳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 뭐 6군데라는 말도 있고 8군데라는 말도 있는데 F1 경기장 할 수 있는 정도가. 예. 근데 250군데가 일본 전역에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저녁밥 먹고 가서 레이싱 할 수도 있고 연습할 수도 있는 곳이 우리나라는 몇 동네- 개인가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250대? 지금 딱 그 우리 250개 우리나라 레이싱 정식 대회 4개라고 보면 되겠죠. 예, 250대 상황. 대회를 할 수 있는 곳은 한 예. 4군데 정도. 네, 태백, 용인, 그리고 지금 현재 김제, 영암. 그리고 포천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심에서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이제 생겼는데 거기는 대회보다는 좀 교육이나 체험 이런 용도에 생겼고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카트장이 또 지금 현재 몇 군데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시설로 보면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엄청나게 좀 많이 부족하네요. 늘어나야 되는 상황. 근데 그게 사실은 민원도 있고 허가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것 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기장 자체도 용인도 마찬가지로 소음 부분 때문에 지금 그게 그린벨트로 해가지고 스포츠 시설로 해서 허가가 날 수 있을까요? 그럼 뭐 가능하죠. 그린벨트가 스포츠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린벨트 그린벨트에 이걸 하나의 스포츠로 스포츠 문화, 보고 이게 모터 이게 경주를 지금 현재 스포츠로 하나로 이렇게 봅니까?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아. 저희 같은 경우도 예. 공공체육시설로 저희 경기장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론 의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겠죠. 사회에서의 그런 분위기를 기반으로 해야
또 이제 국가나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그런 흐름에 또 맞춰서 정책을 위반할 것이고 그것이 또 이제 다시 현장에서 활성화되고 다시 또 이제 선순환 구조로 가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단계는 현재 민간 차원에서만 진행하기는 굉장히 좀 여건이 어렵습니다. 예. 국가적으로도 지금 현재 튜닝 사업을 뭐 4조, 5조대로 끌어올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튜닝 부품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 튜닝 부품을 만들어서 사용되는 대회나 이벤트나 이런 쪽으로도 지속적인 그 대회가 있어야 된다. 예. 그러려면 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예. 그 대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지자체에서 감당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저희가 F1 대회를 하다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예. 실은 F1 대회 같은 핵심적인 대회가 지속성을 가지고 되어야 예. 그 다음부터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모터스포츠가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회가 먼저 들어오는 사례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으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면서 꾸준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부분들이 따라 올라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특히 유동기 대표님 튜닝 산업이나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뭐 부품을 만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대회를 기반으로 해서 접근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산업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 흔히 이야기 말하는데 우리가 축구를 보면은 예. 축구화를 만드는 데다가 돈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축구장을 안 만들면은 누가 축구화가 팔리겠습니까? 축구화가 안 팔리죠. 네. 그러면 축구장을 많이 만들어 놔서 축구화가 많이 필요하면은 국가가 축구화를 만드는 데다가 돈 지원 안 해줘도 축구화를 만들어서 팝니다. 네. 자기 돈으로도 축구화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튜닝 산업에다가 그걸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제조업이라고 보고 많은 예산과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모터스포츠 산업 쪽에다가는 얼마나 어떤 지원을 해줬는가 국가가 그쪽에다가 도대체 얼마나 있는가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제 어느 정도 국가가 튜닝 산업 쪽에다가는 지원 어느 정도 했고 모터스포츠 산업 쪽에다가는 지원을 얼마나 했는가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모터스포츠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면은 튜닝 산업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가 뭐 세계적으로 5인이 6인이 뭐 이렇게 자동차를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튜닝 부품 먼저 대만에서 수입해갖고 옵니다. 완제품은 우리 자동차 완제품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만드는데 왜 튜닝 부품은 대만에서 수입해갖고 와야 되죠 이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김효경 파레이스는 그 경주대회를 하다 보면은 바로 거기서 현장에서 이제 차를 뭐 여러 가지 뭐 손을 본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튜닝에 대한 고민 또 부품에 대한 어떤 이 요구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현장에서 그런 느낌 그 다음에 현장에서 바로바로 국내 산업이 연계돼서 그걸 서포트할 수 있고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이제 그 튜닝 레이싱에서 이제 튜닝을 하게 되면 좀 아이러니하게 이제 일단 국내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이제 일단은 품목이라든가 튜닝 어떤 품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다양화되지 않아 있어요. 다 다양화되지 않아 있고 그리고 또 검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소위 이것도 정교하고 내구성이 좋은 일본산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역수입해가지고 그것도 장착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일본산 제품을 많이 씁니까? 아마도 조금 그렇습니다. 네, 요즘 분위기에 정말 요즘은 이제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그랬지만 요즘은 자동차의 어떤 완성도라든가 이런 게 높아져서 튜닝을 되게 많이 이제 이렇게 되는 대회들만 이제 줄어들었고 많이 이제 추세가 이제 요즘은 이제 순정 차량처럼 나오는 차량으로 진행하는 이런 대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어요. 이승곤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아까도 우리 사회가 변하기 위해서 이제 의식에 대한 문제부터 많이 이야기됐는데 이게 지금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튜닝 산업 또는 이제 자동차 경주 대회 스포츠 또는 문화 또는 관광 또는 레저 이게 엄청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이 변화 과정에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한번 자동차가 이제 레저 스포츠로서 자리 잡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걸 확산하기 위해서
스포츠 시설로서의 그런 뭐 레이싱 자그마한 예. 생활 레이싱장 이런 예. 건 충분히 전국 차원에서 예. 요청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모멘텀이 되어서 다른 것이 이렇게 확산이 더 되지 한쪽에서만 이렇게 뭐 부품을 생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자동차 레이싱 한쪽에서 일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국가 예. 차원에서 각 예. 지자체가 힘을 모아서 예. 각 지역에 이런 거 할 수 있는 어떤 운동장 예. 파크를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또 이제 본다면 우리나라 이제 뭐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들이 예. 예전에는 병이 들면 지원을 해줬는데 예. 지금은 병이 들기 전에 예.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게 예.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모터스포츠 한 분야로 본다 하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연간 사망하고 있는 인원들이 예. 14년도 들어서 이제 5천 명 이하로 다운이 됐고요. 예. 작년에 이제 최초로 5천 명 이하 3천 명대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뭐 한 3,800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고 예. 자동차 사고가 발생이 돼서 그걸 모든 걸 다 처리하는 비용으로 다 따져본다고 하면 연간 한 23조 정도 된답니다. 다 따져보면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때 그 가족들 그다음에 그걸 보험 처리하는 관계들 변호사 뭐 이런 모든 비용을 다 했을 때 한 23조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이런 레이싱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으면 예. 기본적인 예절을 배우게 되고 예. 또 드라이빙 테크닉을 배우게 되고 예. 그럼으로써 이제 이런 사고나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예. 그런 차원의 또 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안전에 대해서도 교육이 가능하십니다. 예. 과정이에요. 예. 제일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안전교육입니다. 예. 우리 드라이버 계시지만 예. 드라이버 입문할 때 가장 먼저 교육을 하는 게 예. 자동차를 알아야 하고 이 자동차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예.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가 가장 먼저 교육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또 차원의 어떤 범위가 있다.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고수의 그런 질문 한번 점에서 하겠습니다. 레이싱을 어떤 뭐 자동차 교육 예. 그런 교육의 장으로 좀 접근하는 것도 현실에서 예. 좀 더 인식 확산을 위해서 예. 자동차 문화 확산을 위해서 좋을 것 같은 게 예. 어떤 스피드라는 거 그다음에 코너링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없었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아사에서 주최한 짐카나 대회를 보면서 예.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갔었는데 전혀 위험하지 않았고 예. 옆에서 보면서 너무 이렇게 즐거웠다는 생각에 이것을 꼭 뭐 자동차 경주로만 보지 말고 예. 거기에 덧붙여서 예. 자동차 테크닉을 예. 교육하는 뭐 이런 걸로도 활용할 수 있다면 더 자동차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김효금 카레이서분 어때요? 13년 전에 입문을 했는데 혹시 밖에서 뭐 사고 난 일은 없었어요? 일단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예. 이 우리나라 뭐 원로 카레이서 모든 분들이 아마 예.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적합하지 않으니까 여기 뒷동네 예. 이런 데 가서 연습도 많이 하면서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났을 거예요. 예. 그때 저도 물론 그러기 시작을 해왔고 예. 그렇게 사고가 나면서 커왔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은 또 드라이빙 스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안전입니다. 예. 두 번째가 뭐 어떤 거를 알려주냐면 예. 사고 나는 유형 예. 우리가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왜 사고가 나는지 예. 어떻게 하면 사고를 피할 수 있는지 예. 이거를 이제 먼저 알려줘요. 내 리스크를 예방을 하고 자동차를 오래 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예. 이 모터스포츠 인구가 줄어들지 않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저희들 운전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20대, 30대 젊은 혈기로 예. 많은 어떤 금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운전 한번 하러 왔다가 사고 한번 나면 예. 그 동호인은 이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해외 사례도 보면 제가 호주에 이제 멜버른 쪽에 서킷을 한번 갔었는데요. 이제 예. 그 안전운전 교육을 한번 실제로 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제가 직접 체험을 한번 했었는데요. 부모님들이 이제 면허 딴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와서 뭐 한 15만 원, 20만 원 되는 비용을 들여서 이제 안전운전 교육을 서킷에서 하는 안전운전 교육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자기 차를 가지고 빗길, 그다음에 급브레이크, 그다음에 슬라럼 이런 간단한 교육들을 하루 코스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론 교육부터.
그러면 자기 차로 그런 상황들을 직접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내 차가 여기서는 어떤 반응을 하는구나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교육이죠. 굉장히 의미 있네요. 맞습니다. 저도 애들 이제 막 운전하고 있긴 한데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2천만 대가 넘어가는 네.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뭐 자동차는 뭐 필수 생활이 그렇습니다.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근데 이제 안전한 부분이 그렇죠. 이제 차에 대해서 차에 대한 성능과 드라이빙에 대한 그 인식이 우리나라가 외국보다도 상당히 수준이 좀 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보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외국의 그 경주를 많이 다녀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막 그 유치원생들 이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엔진을 듣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동차 엔진 이해도를 높이고 그러면서 자동차에 대한 뭐 이렇게 좀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외관이라든지 뭐 어떤 자동화 기계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보다는 그게 자동차가 얼마만큼 안전하고 얼마만큼 성능 좋은 자동차냐에 따라서 가성비가 좋냐는 거에 따라서 구매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그 부품을 만드신 분들도 외국의 자동차 경주 대회에 나가서 이게 제대로 우승을 해야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그 부품이 팔리고 유명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조금 아직 자동차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그 부분보다 좀 뒤지지 않느냐. 역시 현장에 사고를 자동차가 해주는 분이라 현장감 이야기하는 자동차가 레저 스포츠로서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저희 나라에서는 안전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안전 뭐 체험센터 이런 것들 뭐 수천억씩 들여서 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곳에 조금 이렇게 덧붙여서 자동차 드라이빙 안전 교육 뭐 이런 것을 한다면 가장 더 현실적인 자동차 레이싱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문화 확산에 거기서 좀 대회도 좀 하고 대안이 안전 교육도 하고. 근데 이 안전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것이 있죠. 레이싱 선수들이 저기서 저렇게 차를 잡아 돌릴 때 얼마만큼 그 테크닉이 좋은가를 알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레이싱 선수들이 잡아 돌리고 뭐 레이싱하고 이럴 때 그 감동이 이게 와 닿아야 이게 재밌는 감이 생기는데 그냥 잡아 돌리면 본인 체험할 기회도 안전하고 그래야 드라이버하고 같이 자기가 연결이 느껴지는 되어야. 거죠. 실제로 그 안전운전 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그 이제 실제로 안전운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교통사고율이 40%가 감소했다는 데이터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금 현재 안전운전 교육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주하고 이제 화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창주에서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 안전운전 교육을 받게 되면 사고의 40%가 줄어든다는 실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아주 뭐 대규모의 센터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간단한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중화할 수 있는 그런 발판 그리고 또 대표대회로서의 어떤 대회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지금 진행이 돼야 돼요. 정말 어떤 기초를 다진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윤진영이 이제 조금 더 뭐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모터스포츠 현황은 어떻습니까? 뭐 아까 일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대회의 숫자라든지 여기에 대회에 참여하는 뭐 이렇게 동원이라든지 인구, 즐기는 인구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현황은 어떤 건지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저희가 뭐 데이터로 잠깐 말씀드리면 그 우리나라의 현재 자동차 동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한 80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많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각 메이커마다 동호인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으나 대략 한 800만 명 정도가 동호인에 가입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광주 전남을 조금 제가 범위를 줄여본다 하면 여건으로 본다 하면 현재 뭐 우리 그 광주에서 그 회사들 대형 기아자동차가 있고 구모타이어가 있고 또 지금 현재 광주형 일자로 되어 있는 이제 현대자동차가 들어오는 그래서 그런 또 이제 저희 그 전남에는 이제 영암 경주장이 있고 여건으로 본다면 전국에 가장 지금 현재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대중화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위해서는 이제 좀 설계가 필요하겠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냥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도록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것을 조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산업화까지 끌어올리려면
어떤 이제 지자체나 국가로부터의 좀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지금 동호인이 800만이라는데 우리 김일용 카레스님 어떻습니까? 우리 동호인들이 그러면 이게 관심은 많은데 이걸 전혀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장은? 일단 현장은 전혀 이렇게 접해볼 수 있는 네. 어떤 문턱이 굉장히 좀 높죠. 이제 직장인들 대부분 주말 또는 이제 퇴근 후 이럴 때 이제 시간이 나는데 퇴근 후에는 경기장에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 만나서 공터에서 만나서 차 한번 보고 이야기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에 간단 말이에요.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발전이 안 되겠죠. 한 번, 두 번 만날 때마다 매번 똑같아 패턴이. 왜? 갈 곳이 없으니까. 자동차로 할 수 있는 공간적인 지역이 없으니까 그러게 되고 주말에는 이렇게 한번 서킷 같은 데 체험하고 오면 그 만족도가 상당합니다. 한번 이렇게 발을 딛게 되면 그 재미라는가 문화가 만들어지지만 이거를 체험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이제 그냥 약간 위험한 그런 상황들도 있다고 제가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어떤 공간이 없다 보니까 뭐 이제 일반 도로에서 그런 부분은 지금 굉장히 지금 그러면 사회가 그걸 잘 받아들이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좀 그렇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서킷이 생기기 전과 후로 이제 본다고 하면 이제 이런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일반 도로에서 내가 좀 밟아봤다. 일반 도로에서 달려본다. 그 이제 조금 이렇게 하는 분들이 실제로 이제 서킷 그 이제 우리 김혜겸 선수처럼 드라이빙을 하고 레이싱을 하는 선수들하고 이제 같이 달려볼 기회가 있으면 본인이 얼마나 이 지금 현재 실력이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도에서 사실 이제 대서특필 되는 게 대형 사고들이 뭐 고속능 차들이 달리면서 대형 사고를 일으키고 이런 부분들은 대서특필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제 제도권 안에 경기장 안에서 이렇게 달리는 테크닉과 일반 도로에서 달리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일반 도로는 한계 코너에 대한 부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러나 서킷은 한계 상황을 벗어난 굉장히 반대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죠. 90도 이상의 커브나 또 뭐 각도가 일반 도로 코너링을 할 때는 아웃이 높아야 되는데 이건 아웃이 반대로 돼 있다거나 이런 극심한 상황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테크닉을 익힌 드라이버분들하고 일반 도로에서 좀 달려본 분들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기본적인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도권 안으로 흡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마련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문화로 발전이 되려면 동호인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 그게 가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해 오신 내용들 보면은 이제 자동차 안전에서부터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또 우리 카레에서 우리 계시지만은 경주를 하면서 자동차의 이제 가장 자동차의 성능을 국도 상한선까지 한번 올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유동기 대표님처럼 산업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자동차를 만들어낼 것인가, 우리도 뭐 슈퍼카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 또 미끄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이 자동차 산업, 자동차 어떤 그 경주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런 대회나 문화, 레저, 자동차 산업 이런 발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가, 각기 또 자기 분야들이 다 틀리시니까요. 한번 그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저희 같은 경우가 3년? 3, 4년 전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휠의 시장을 보니까 거의 그 100%가 중국산, 일부가 대만산, 또 일본산 이렇게 이제 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휠은 거의 하나도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국내 휠의 이 시장에다가 내놓으려면은 어떤 파트가 좋을까 하고 봤더니 레이싱 휠에 대한 그 파트 부분이 아직은 일본이나 독일 휠을 가지고 오기에는 너무 비싸고 중국이나 대만산 휠을 쓰자니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제가 레이싱 휠을 이제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CJ하고 같이 해가지고 6,000대에다가 휠을
넣어서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 1kg 이상 무게를 빼냈습니다. 예, 계속 실험을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빼서 뭐 300g도 빼보고 다시 또 괜찮으면은 또 한 500g 빼고 그래서 제가 1kg 이상 휠을 경량화를 이제 시킨 경험이 있는데 이게 레이싱 대회가 이렇게 계속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자동차 튜닝 부품 산업이 이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걸 써봐야 알지 않습니까? 안 써보고 그걸 어떻게 검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어떤 레이싱 쪽에다가 또 모터 스포츠죠. 모터 스포츠 산업 쪽에다가도 정부에서 또 자치단체에서 많은 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싶은 게 제 부탁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네요. 자동차가 이제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화로 그리고 하나 레저 스포츠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즐길 공간을 우선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즐길 공간을 통해서 언제든지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을 때 문화가 자동차 문화가 저희들에게 가까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덧붙여서 그런 자동차 레이싱 위험하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는데 안전 교육과 더불어서 드라이빙 스쿨을 운영한다면 배워가지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우선 그런 것들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레이싱과 드라이빙 교육 이런 공간이 우선 확보돼야지 저희들이 자동차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 지금 아까 그 논의된 내용 중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에 이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이제 지금 단계에서 제가 생각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좀 어떤 연구가 좀 돼야 되겠다. 현재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활성화시킬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긍정적인 방안을 끌어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전문가들의 좀 그 깊이 있는 연구가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방향을 설정을 하고 단계별로 진행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도권에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항상 이야기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돼야 되겠다. 그걸 통해서 단계별로 가는. 그래서 자동차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넓은 범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분야인 교육 분야, 또 산업 분야 그런 부분을 넓히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그런 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진행돼야 되겠다. 아까 또 그 대표님 말씀하신 그 어떤 지원, 국가로서의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도 그런 체계 하에서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게 좀 가장 절실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서 또 제가 현재 카레이스가 원하는 어떤 그런 꿈들을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 대구에서 바라는 바를 조금 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이 차량의 이제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제 차량 실력이 굉장히 높아졌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차량 성능은 높아졌지만 운전자의 어떤 운전 기술이라든가 방어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제자리죠. 어떤 이런 안전운전을 배울 수 있는 방어 운전을 배울 수 있는 어떤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동호회인들이 이제 하나의 축제로서 좀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자동차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축제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저희 동호인들은 그게 열심히 열정과 성의를 잘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윤현주 팀장님 같이 했는데요. 오늘 토론회는 넓은 범주에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본 거고요. 지금 여러분 F1 경기장이 다 적자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는 상황이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 자동차 경주 대회를 통한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우리가 이제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에 F1 경기장에서 F1 경기장의 운영 상황 그리고 그를 통한 자동차 경주 대회 자동차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현장에서 다시 한번 토론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